저는 이 국민연금과 이 코드에 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의미해 보는 것으로서 토론에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그 슈튜디오십 코드라는 것은 아까 나왔습니다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연기금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해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슈튜디오십 코드는 해당 기업이 싫으면 주식을 팔고 떠나면 된다는 소위 월스트리트룰과는 달리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와 점검을 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튜디오십 코드 자체를 저는 뭐 나쁜 제도라든가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슈튜디오십 코드는 또 연성규범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주주 활동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여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 이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 투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계열사에 대한 편법 지원 등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취지에는 10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취지에 맞게 이것이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의 제정 목적이라든가 법의 제정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실제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여서 어떻게 원래의 제정 목적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현실 세계에서 이것은 항상 우리가 잘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이 좋은 제도의 슈튜디오십 코드가 과연 사익 추구관이 일반적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익 추구를 비롯한 기업의 탈법적 행위, 이것은 당연히 엄단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슈튜디오십 코드는 긍정적인 기업 활동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의 주주권 행사 관련해서 찬반 대립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토론문도 제가 위해서 봤습니다만, 즉 적극적 행사를 주장하는 견해는 주주권 행사가 열악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고, 신중한 주주권 행사를 주장하는 견해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그 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이거 앞에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느냐, 정부의 영향력이 기업에게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사기업의 여러 가지로 경영 활동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기금의 우선 지배 구조 자체를 독립적인 상태로, 아까 기울어진 농야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선 과연 제대로 독립적인 상태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본 선결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슈튜디오십 코드는 어디까지나 기관 투자자의 상이한 사업 모델이라든가 투자 정책에 따라서 자율적,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경성규범 아닌 연성규범이 갖는 자율성과 유연성, 이것이 보장되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민연금 또 국민연금 위탁 운용사들이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주총 의학 분석 기관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조건이 달성될 때 이것이 행해져야 된다. 자율성과 유연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이 1등, 2등이 노르웨이, 우리나라가 3등 정도 3대 연기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2,185만 가입자 635조의 기금을 얼마 전 통계입니다만 과연 이러한 국민연금 자체가 우선 감당해야 될 그 운영 체계와 인력을 갖췄는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본부장이 제대로 된 본부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공석이 되고 또 수익률도 뭐 1.16% 그래서 원래 전망치인 7.16% 6분의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되는 국민연금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해서 국민들의 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굉장히 많은 의구심과 논란이 돼서 지금 예상보다 1% 하락할 때 수익률이 기금고가 10.5년 가까이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국민연금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과연 운영체계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고 유능한 인력을 보장하고 있는가. 지금 국민연금 자체가 우선 감당해야 될 자체 정비가 난 더 중요하다. 이 부분도 사실은 먼저 잘 점검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자체 수익성 확대를 위한 투자 전략 수립,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거 잘해야 되고 기금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또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아까도 잠시 황인학 박사가 말씀드렸지만 기금 운영에서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과거에 실제로 운영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전혀 어떻게 이것이 누가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되는 건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있었던 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연금은 스테이시 코드의 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 같은 공적 기금의 역할 이것도 신경 쓸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고 나는 우선 국민연금 자체가 사회 변화에 걸맞는 자체는 개혁을 하는 일 그리고 진짜 전문성과 제대로 된 독립성 기금 운영에 이런 제대로 자체 개혁이 선결돼서 그래서 모든 국민이 참 국민연금을 노후에 든든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적 기금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교훈이 해도 있지 않지 않나.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식권 행사에 적극 나서게 되면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됐고 전망되고 또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식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불안시키는 데 있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대해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누가 보더라도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의 적정 의결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최종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여야 되고 행여나 정치적 목적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번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틸코드와 관련해 한 가지 말아야 될 점은 제도 도입은 어느 정도 이미 도입이 됐고 이것을 잘 운영하는데 사후 점검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후 점검. 그래서 스틸코드는 아까 우리가 금방 같이 기관 투자자들이 채택 가능한 코드를 뽑아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입 자체 문제보다는 과연 이 코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원래 이 제도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법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 법이 의도한 좋은 목적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가 꼭 점검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스틸코드 관련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인별권 행사 결정 과정에 독자적 의사 결정을 낼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무슨 배경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이렇게 않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준법 감시기구 내지는 별도의 내부 독립기구 그리고 스테이지 코드의 기준 현황 등의 정보 공시를 일관되게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스테이지 코드가 잘 운영되고 있다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제시해 주시는 이런 기관의 성격을 명확한 그런 기구도 한번 새로이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만일에 행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후 점검에 따른 제대로 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대원이 영국에서 중공적기관소고 재무보고위원회가 개별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코드 이행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 코드 이행을 성공한 제3의 중립적인 공기관의 시설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